안녕하세요. 벌써 2022년에 반이 훌쩍 지나갔네요.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간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지금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 한창 신혼의 재미를 느끼는 중입니다. 신랑이 쉬는 날엔 어떤 새로운 데이트를 할지 생각하는 게 요즘 저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네요. 이 나이 먹고도 어린 풋내기 커플같이 열정적인 마음이 가능할지 몰랐네요. 이런 걸 보면 진정한 사랑은 어떤 때에 만나야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정해지는 건가 봅니다. 사실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살려고 했었거든요. 연애가 싫거나 만날 사람이 없어서라기보단 그냥 결혼에 딱히 관심이 없어서요. 하면 하는 거고 안 해도 크게 상관없는 그런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아마도 제가 그동안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났던 것 같기도 하네요. 30대 중반까지 연애는 계속해왔지만 결혼을 고민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요. 지금은 저 때문이라도 이따금씩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어렸을 땐 참 많이도 싸우셨거든요. 두 분 중 누가 큰 잘못을 했고 누가 더 낫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사소하고도 현실적인 이유들, 도저히 타협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로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시더라고요. 전 어린 나이였지만 그럼에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결혼이란 건 다르게 태어난 두 사람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맞춰야 하고 감수해야 하고 양보해야 하는 일이란 걸 너무나 일찍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맞지 않아 괴로워하는 부모님을 봐서 그게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일이란 것도요. 어쩌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선 아마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엄마와 아빠가 걸어온 그 힘든 길을 걷게 될까 봐요. 그래서인지 전혀 상상해 본 적 없는 지금 제 모습이 참 신기하기도 낯설기도 한 것 같아요. 가뜩이나 과묵하고 감정 표현이 적은 저를 이렇게 바꿔놓았으니까요. 저에게 이런 행복을 안겨준 귀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는 길에서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악인이기도 하죠. 오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에겐 지금까지 연을 이어온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저까지 포함해 총 10명이나 되는 커다란 모임이죠. 거의 20년 넘게 봐온 사이니 서로 너무나 잘 아는 가족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모임이 크다 보니 그 중에서도 안 친한 사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애들 전부 다 약간 멀리하는 친구가 한 명 있긴 하거든요. 아마 그 친구를 개인적으로 따로 만난 건 여태까지 한두 번 정도였던 것 같네요. 그 애는 좀 언행이 가벼운, 좋게 말해 백치미를 담당하던 친구였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본인 잘난 맛에 살면서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깎아내리는 그런 스타일이요. 딱 걔였어요. 야, 지금 네 몸매에 그 옷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입고 온 거야? 진짜 웃긴다 얘. 나랑 너는 엄연히 다르지 않나? 설마 내가 너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 난 그냥 솔직해서 그런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함부로 한 경우가 많아서 싸우기도 참 징하게 싸웠어요. 저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다 몇 번씩은 다퉈본 적 있을걸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연을 끊으려고 하면 꼭 뒤늦게 울고 불고 하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엮여 있는데 우리가 절교하면 애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냥 좋게 좋게 화해하자고 때를 씁니다.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풀어지는 거죠. 게다가 함께 지낸 시간도 오래된지라 이젠 다들 그냥 쟤는 원래 그런 애다. 우리가 바꾸거나 맞추려고 할 수 없는 애다. 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렸어요. 그래도 다 같이 모여서 만날 때는 그 친구 특유의 밝음과 에너지로 분위기를 띄우는지라 함께 노는 게 또 재밌긴 했거든요. 어찌됐건 전부 다들 30대가 되면서 일도 바빠지고 결혼도 하다 보니 10명이나 되는 인원을 다 같이 한 번에 만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와도 2년에 한 번 정도 다 같이 모일 때만 보면서 지금까지 어찌저찌 연을 유지하고 있었네요. 서론이 좀 길었죠? 이제 그 친구를 편하게 A라고 부를게요. 그러던 중 그 A 친구는 몇 년 전 소개받은 남자와 자해돼서 결혼을 했어요. 당시 무리에선 세 번째로 결혼을 한지라 빠른 편에 속했죠. A는 웨딩 플래너로 일하며 그럭저럭 본인 앞가림하며 잘 살고 있다가 저희 다른 친구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지인을 소개를 해줘서 만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원래는 다른 그 친구가 저한테 소개를 해주려고 했었거든요. 저랑 성격 같은 부분에서 잘 어울릴 것 같다고요. 그 당시 저는 연인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개남이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A가 저 말고 자기에게 소개해달라며 조르고 졸라서 저도 그럼 그냥 A 소개시켜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둘의 만남이 성사된 거죠. 소개해준 친구는 솔직히 A가 지인과 잘 될지 몰랐대요. A처럼 부주의한 타입과 별로 맞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A가 작정하고 나온 건지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돼서 놀랐다면서요. 그래도 결혼까지 한 걸 보면 끼리끼리 이어진 거겠지 싶어서 아쉽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만 A가 그동안 방황을 많이 했으니 좋은 사람 만나서 철 좀 들었으면 했죠.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결혼을 결정한 A는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도 참 시끌벅적했습니다. SNS에 올릴 수 있게 브라이덜 샤워를 최대한 근사하고 성대하게 준비해달라고 하지 않나. 웨딩 사진에 우리 다 같이 옷을 맞춰 들러리를 서달라고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요. 만약 다른 친구였다면 사실 흔쾌히 수락할 만한 내용이긴 하죠. 그런데 그 친구는 속셈이 너무 뻔히 보여서 좀 꺼림칙하더라고요. 돈 얘기는 쏙 빠진 채 그냥 친구라는 이유 하나로 알아서 옷 맞추고 장소 빌려서 준비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모임 인원수가 많으니 우리들을 이용해 친구가 많고 인맥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A는 친구가 우리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A를 쉽게 내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도 있어요. 우리까지 사라지면 이 친구는 정말 혼자거든요. A가 마음을 연 친구가 우리뿐인 건지 A의 마음을 받아준 친구가 우리뿐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A는 요청한 대로 다 해주긴 했습니다. 각자 돈을 모아 괜찮은 스튜디오에서 브라이덜 샤워도 해주고 따로 웨딩 들러리도 해주고 결혼 선물로 가전제품 조그마한 것도 해줬죠. 한창 일이 바쁜 9명이나 되는 사람이 귀한 주말에 일정을 맞춰서 준비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A보다 앞서 결혼한 2명에게 브라이덜 샤워를 해줬을 때도 그 당사자 친구는 장소를 마련해서 각자 먹을 것만 준비해서 갔거나 준비 못한 다른 친구는 끝나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했거든요. 자리를 마련해준 친구들의 노력과 정성에 고마우니 보답을 해준 거죠. 그런데 A는 단지 고맙다는 한마디 말뿐 고생한 친구들에게 간단한 밥 한 번 산 적 없어요. 딱 한 번 있네요. 들러리 할 때 촬영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근처 가게에서 도시락 포장해 온 거 먹은 거예요. 어느 날은 머리가 아파서, 어느 날은 촬영이 피곤해서, 어느 날은 예비 신랑이 빨리 오라고 해서 등 아주 갖가지 이유로 약속만 끝나면 슝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저희도 그냥 그런가 보다, 급한 일인가 보다 하고 보내줬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 슬슬 열받더라고요. A라면 분명 고의로 피했을 거라고 생각됐거든요. 원래 좀 계산을 많이 하고 본인 실속대로 움직이는 편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위해 기껏 시간 내준 친구들을 이런 식으로 써먹고 나 몰라라 하는 게 너무 뻔뻔하고 염치 없잖아요. 원래 어디서든 나서는 성격이 아니지만 다른 친구들은 다들 무던하고 순한 편이라 아무 말 없고 저 또한 이 과정에 불만이 있던 사람이니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또다시 저희와 약속을 잡고 말미 즈음에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한다는 친구를 멈춰 세우고 한 소리 했습니다. 친구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전부 다 너 하나 보고 와준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소라 브라이덜 샤워 때도 밥 사는 건 기분이고 비싼 화장품 정도는 선물로 줘야 예의라고 혼자 떠든 거 너잖아. 넌 그쪽 뭐 하나라도 했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의가 중요한 거잖아. 네가 당사자이고 주인공인데 이렇게 매번 판 벌려놓고 쏙 빠지는 거 아닌 것 같다. 다른 친구들도 제 말에 수긍하고 하나 둘씩 말을 덧붙이자 A는 뜻하지 않은 상황에 화는 나는데 할 말이 없는지 얼굴만 울그락불그락 붉히더라고요. 진짜 일이 생겨서 그런 건데 이해 못 해주냐며 그럼 자기가 따로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네요. 친구들은 제게 말 잘했다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봐주기만 해야 하냐고 결혼하고 나면
서서히 만남을 줄여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지는 것처럼요. 저도 그게 가장 덜 피곤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보니 A에게서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아기자기한 이모티콘을 쓰고 애교 있는 말투였지만 내용은 환장할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본인한테 앙금이 있어서 그런 거냐고 묻더라고요. 뭔 뚱딴지 같은 소리지 싶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자기 예비 신랑이 너무 좋은 사람 같아서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사실은 제가 소개를 받을 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이어서 저는 곧바로 전화한 뒤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왜 그런 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가는 거냐고. 친구가 충고를 해줬으면 본인 행동을 돌아봐야지 왜 엄한 생각을 하냐고요. 그리고 네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난 알지도 못하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다고요. 실제로 A는 결혼을 확정한 이후에도 우리에게 예비 신랑을 소개시켜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보니 우리가 신랑에게 추파라도 던질까봐 안 보여준 거더라고요. 제가 막 몰아붙이자 A는 미안하다면서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가 결혼을 앞둔 상황이라 정신이 없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진 것 같다고요. 또 시작이네 싶어서 그냥 앞으로 조심해달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할까 싶었지만 결혼을 앞두고 이런 얘기하는 게 왠지 마음에 걸려서 일단 식이라도 끝난 후에 말하든가 하자 싶어서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A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본인이 웨딩 플래너여서 그런지 식장 같은 건 잘 꾸며두었더라고요. 그동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웃으며 저희를 반기는데 그래,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다들 기분 좋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진까지 찍은 뒤 밥을 먹는데 A와 신랑분이 인사를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도 신랑분은 처음 보는 자리였으니 인사 잘해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테이블 차례가 왔을 때 A는 신랑분을 인사시켜준 뒤 고맙다, 밥 많이 먹어라 라는 말만 하고서 곧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 한 10초? 15초 정도 있다가 간 것 같아요. 저희는 뭔가 순식간에 지나간 이 상황에 대해서 얼떨떨하여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고요. 그러자 우리 중 한 명이 사실 후회된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A에게 지인을 소개시켜준 친구였어요. A가 이렇게까지 생각 없이 굴 줄은 몰랐다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소개 안 시켜줬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남편 친구가 A 신랑분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본인과 남편, A의 신랑분과 따로 만났었는데 그때 A 신랑이 조심스럽게 한 번도 안 했던 이야기를 했대요. A가 밝고 애교 있어서 좋은데 사실 맘속으론 걸리는 점이 많다고요. 질투가 많고 연인관계 안에서도 계산적인 면이 과해서 많이 다투곤 했다네요. 그렇지만 A가 워낙 빨리 결혼하고 싶어하고 본인도 조건상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진행한 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친구는 민망스러웠다며 자기 친구랍시고 자리를 만들어줘서 괜히 좋은 분한테 미안할 일을 한 게 아닌가 걱정이 됐대요. 그렇지만 둘 다 성인이고 어련히 맞는 선택을 했겠지 싶어서 그 다음부턴 생각을 안 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A 신랑이 인사 한마디 한 뒤 A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후회가 된대요. 마치 이해해달란 듯 자기한테 눈인사를 하고 가는 걸 봐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면서요. 게다가 그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결혼까지 가게 된 건데 선물은커녕 고맙다는 말도 한 번 없었대요. 아무리 친구고 편한 사이여도 관례라는 게 있고 도의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니 한숨을 쉬는 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A는 분명 저희를 믿지 않고 무시한 거라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감안해서 시까지 온 거였으니 더 이상 가타부타 말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간 A는 너무 좋은 호텔에 머물러서 행복하다며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저희의 싸늘한 반응을 민감하게 느꼈는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A는 부랴부랴 연락을 돌리며 선물을 사왔으니 한번 만나자고 졸랐습니다. 저희 다 애둘러서 거절했는데도
정말 매일매일 끈기 있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본인은 결혼 후에 일을 쉬기로 해서 시간이 많이 남는다며 언제든 상관없다고, 장소든 시간이든 전부 우리에게 맞추겠다면서요. 하지만 신년 초라서 다들 바빠서 결국 못 만났죠. 선물 같은 거 애초에 기대도 안 했지만 나중에 만났을 땐 이야기가 쏙 들어간 걸 보니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꾸며낸 말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해 저희 중 2명이 또 결혼을 했어요. 그 2사람은 그동안 우리가 브라이덜 샤워 같은 거 많이 했으니까 그냥 만나서 밥만 먹어도 된다고 해서 청첩장 모임으로만 소박하고 간결하게 보냈습니다. A는 바빠서 못 온 건지 아님 아예 초대받지 못한 건지 식사 자리에서 못 보고 결혼식에서만 봤네요. 오랜만에 본 A는 그대로였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며 한 번씩 포옹까지 하고 갔고요. 후에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 그때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본 뒤로 A가 긴장을 푼 건지 애들한테 돌아가면서 전화해 남편 자랑, 집 자랑을 그렇게나 했대요. 저한테는 딱 한 번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더니 그 다음엔 쭉 안 오기에 따로 들은 바가 없었거든요. 매일 전화해서 남편 연봉이 얼마더라, 왜 다들 의사한테 시집 가려는지 알겠다, 시댁에서 자기를 엄청 예뻐한다, 뭐 이런 말들을 주구장창했대요. 글쎄. 그것도 웃긴 게 결혼한 친구들한테는 안 하고 꼭 미혼인 친구들에게만 전화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결혼의 현실을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환상 같은 삶처럼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르고요. 다들 생각은 비슷하니 알아서들 잘 넘기면서 보냈습니다. 지금 같으면 단박에 끊어냈을 텐데 그 당시 우리도 참 물러 터졌던 것 같네요. 어쨌든 그렇게 지내다 또 다시 다음 새해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동안은 결혼식 같은 행사 때만 봤으니 이번 새해엔 다들 시간 내서 꼭 만나자 했죠. 단체 채팅방에서 얘기한 거니 A도 보게 됐고 드디어 따로 보는 거냐며 엄청 신나하더라고요. 불편하니 알아서 빠져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또 10명 중에 1명만 빼놓고 보는 것도 뭔가 찜찜하니 이번까지는 봐야겠다 싶었어요. 분위기 좋은 음식점 룸을 예약하고 그렇게 모임 날짜가 돼서 만났습니다. 물론 A도 왔고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엄청난 하이텐션으로 등장한 A는 그동안 잘 지냈냐며 왜 이리 연락이 안 됐냐고 애교를 피웠어요. 다들 어정쩡하지만 그래도 이전과 같은 태도로 응해줬고요. 식사를 하면서 술까지 마시니 어느새 분위기는 점점 고조됐습니다. 각자의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사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당시 일이 많아져서 삶의 여유로움을 찾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어느 정도 취한 A가 자기는 결혼을 해서 삶이 너무 윤택해지고 여유로워졌다며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고 그러더군요. 그것도 사람 나름이고 상황 나름이다 라고 답하고 넘기려는데 얘가 오늘 나를 잡고 작정한 건지 계속 말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좀 네가 옆에서 보기 안타까워서 그래. 우리 나이대가 적은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부지런히 늙고 있잖아? 그래도 다른 애들은 혼자 늙기 싫어서 연애도 계속하고 아등바등 노력하는데 너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면서 그냥 맹하게 보내잖아? 젊음이 아깝지도 않아? 나이 다 들어서 좋은 남자 찾으려면 절대 못 찾는다 너. 그래, 못 찾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맹하게 보내든 짜게 보내든 네가 안타까워할 이유는 없지 않나? 어머, 친구가 친구해지면 본인 행동을 돌아봐야지. 기분 나쁘게만 받아들이면 어떡해. A는 보란듯이 제가 예전에 본인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더라고요. 아마 다 계산된 행동이었겠죠? 제가 어이없어서 가만히 A를 바라보자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들이 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말 자꾸 그런 식으로 할래? 어떤 친구가 그렇게 친구를 기분 나쁘게 말하냐? 그래 소위 말대로 네가 뭐라고 그런가서 그래. 그래, 솔직히 말하면 내가 소희한테 소개시켜 주려는 거 네가 기회 뺏어간 거 아냐.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웬 잔소리 하냐고. 애들이 하나씩 말을 거더니 A가 기분 나쁜 티를 내더라고요. 술 한잔 들이키더니 저에게 그러더군요. 고마워 소희야. 너 덕분에 내가 좋은 마누라 만나서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네. 너무 고마우니까 그럼 내가 남자 소개시켜줄게. 됐지?
내 고마움에 대한 성의 표시니까 꼭 만나야 해. 저에게 갑자기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싫다고 했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A의 태도에 화가 났는지 오히려 저보다 길길이 날뛰며 꼭 소개해 주라고, 대신 괜찮은 사람인지 자기들한테 검사 먼저 받고 해야 한다고 못 박아두더라고요. 그 약속 못 지키면 모임은 끝이라고 하면서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A에게 오래된 친구는 저희밖에 없어서 아마도 우리 사이의 끝이란 말을 가장 두려워하는 건 A거든요. A는 아이들의 강한 반응에 기가 죽었는지 알겠다고 작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리가 파하고 차를 끌고 와서 술을 안 먹은 한 친구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친하긴 했지만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따로 얘기를 길게 해본 적 없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오랜만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에게 따로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자리를 마련해서 해주기도 애매한지라 이런 날을 기다렸고요. 전 몰랐는데 사실 A가 그동안 저를 시기했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라 누군가 저를 시샘한다는 걸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듣자니 A는 자기가 항상 매달리고 졸라야 애들이 만나주는데 저는 별말도 없고 정적인데도 애들이 알아서 좋아해주고 다른 게 싫었대요. 가만 보면 딱히 잘난 게 없는데도 항상 흔들림 없이 감정에 동요 없이 사는 제가 왠지 얄미웠다고요. 그래서 괜히 제가 하는 말에 딴지를 걸고 싶고 기분 나쁘게 건들고 싶고 그랬다네요. 제가 소개받으려던 그 전 상황에서도 자기가 끼어든 건 그 소개남이 의사라는 이유도 있지만 제가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게 너무 배 아플까봐 그런 거라고요. A가 보기엔 나머지 친구들이 다 제 편인 것 같으니까 이 얘기를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서 답답했대요. 그러던 중 무리해서 저랑 그나마 덜 친해 보이는 이 친구에게 일부러 접근해서 뒷담화를 해온 거죠. 이 친구는 자기한테만 자꾸 제 욕을 하고 그러기에 이걸 전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었대요. 뭔가 이간질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나쁜 얘기인데 굳이 전해줘서 뭐하나, 나만 참으면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참아왔다고요. 그런데 그 도가 점점 지나치니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저에게 전한 거였어요. 저는 친구에게 전해줘서 고맙다고 한 뒤 집으로 돌아와 A에 대해서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날 A의 행동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A가 제게 앙금이 있냐고 물었던 건 사실 본인이 저에게 그런 감정을 품었기에 찔려서 물어본 거였네요. 특히나 저에게 공격적이었던 것도 제게 쌓여있던 그런 악감정 때문이었더라고요. 그것도 별 시덥잖은 이유로요. 원래부터 A랑 성격적으로 그렇게 잘 맞는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직접 확인하고 나니 씁쓸하긴 하더군요. 그래도 친구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참고 참아온 건데 말이에요. 이젠 정말 연을 끊을 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가량 지났을까 A가 단체 채팅방에 저에게 소개해줄 사람을 찾았다면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웬일인지 사진만 보면 멀끔한 남자였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깔끔하니 잘생겼고요. 친구들도 다 괜찮아 보인다고 답했고요. 다들 외관은 합격이라면서 나이가 몇이고 무슨 일을 하냐고 저 대신 질문 세례를 퍼부었죠. 나이는 저희보다 한 살 어리고 사업하는 남자라고 하더군요. 몇몇의 친구는 따로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일단 남자를 소개받고 그 다음에 연을 끊으라는 거예요. A가 저에게 빚을 진 상태니 이대로 끊어내면 저만 손해라고요. 사람 일 모른다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사실 전 안 받으려고 하던 상태였는데 애들이 그렇게 말하니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A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게 바로 전화를 하니 A도 좀 놀란 것 같더라고요. 싫은 척 하면서 그래도 궁금하긴 했나 보네. 남자에 대해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 맞지? 네 마음에 대해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나한테 굳이 소개해주는 이유가 뭐야? 애들이 몰아붙여서 그랬다는 이유 말고 굳이 저 남자를 굳이 나에게 매칭시켜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애들이 몰아붙여서 그런 거 맞아. 나도 딱히 뚜쟁이처럼 나서는 거 싫어. 그런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마치 내가 너한테 열등감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게 기분 나빠서 해주는 거야. 받아봐.
나도 건너서 아는 사이긴 한데 사람 순하고 나쁘지 않거든?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 급에 맞게 가난한 사람이야. 괜찮지? 너도 부모님 지원 못 받으며 사는 거 힘들 테고 이분도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하니 서로 의지하며 지내면 어떨까 해서? 전화기 너머로 A의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미친놈이구나 싶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쩌다 이렇게 천박해졌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잠시 고민하던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할게. 가서 네가 말하는 내 급이 뭔지 확인해보고 와야겠다. 이왕 하는 거 바로 약속 잡아줘. 오기가 생긴 제가 오히려 흔쾌히 응하자 A는 한동안 대답이 없다가 이내 알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A의 언행에 너무나 화가 났지만 감정적으로 대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제가 소개받은 남자와 잘 된 이후 친구들에게 A가 한 말 그대로 전하니 다들 이젠 못 참겠다며 전부 A와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A만 남겨두고 전부 방을 나가버렸죠. 그 뒤로 A로부터 몇 번의 욕 문자가 오긴 했지만 읽지 않고 지워버려서 다행인지 뭔지 기분이 상하거나 그럴 일은 없었네요. 아마도 연을 끄는 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겠죠. 다시 거슬러서 A와 소개팅 관련해 통화를 한 날 저녁 모르는 번호의 남자에게도 곧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깊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한 번 정도 만나고 헤어져야겠다는 마음이었죠. A가 소개시켜줬으니 그쪽과 비슷한 사람이 있을 텐데 저와는 전혀 맞지 않을 거라고 짐진 예상했거든요.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날 저는 평범한 소개팅처럼 생각하고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소개팅남을 대하듯 만나서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생김새도 마음에 들었지만 성격이나 태도 같은 부분도 꾸밈 없고 수더분하니 시골 청년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 순수한 그런 느낌이요. 그분은 사실 A와는 잘 모르고 그냥 A의 회사 동료인 아는 형을 통해서 소개받은 거래요. 어쩌다 이렇게 건너 먼 사이를 통해 소개를 받게 된 건지 자기도 모르겠는데 사실 처음엔 아직 본인이 소개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거절했대요. 지금 막 개인 사업을 시작할 때라 경제적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 편이어서요. 그런데 A 말로는 제가 그런 남자를 찾는다면서 부담 없이 나오라고 했대요. 걔도 참 끝까지 추잡스럽게 굴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자기도 여러 번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나오게 됐다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간신히 마련한 자본으로 이제 막 창업한 지 6개월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낄 대로 아끼면서 모든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사실 저는 딱히 그런 건 상관하는 편이 아니어서요. 연애할 때 결혼을 염두에 두진 않으니 조금 더 부담이 없었던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커피 한 잔 앞에 두고서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몇 시간씩 떠들었어요. 서로 부담을 갖고 나온 게 아닌데다가 서로가 가진 특유의 안정적인 분위기 덕분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각자가 가진 아픔들, 그러니까 저는 이혼 가정이라는 사실과 그 사람은 가난한 집안 배경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어요. 얘기하면 할수록 통하는 부분도 많고 가치관이나 성향 같은 게 잘 맞더라고요. 저는 순박하고 숙기도 없지만 꿈에 있어선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는 곧 연인이 되었습니다. 편안함과 안정의 감정에서 시작된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막 불타오르는 사랑을 할 거란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모르는 매력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고 유쾌하고 개구장이 같은 면이 있어서 같이 있으면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로, 때로는 가족으로, 때로는 든든한 남자친구로 함께하면서 저는 더욱더 남자친구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A에게는 따로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결혼도 아니고 연애인데 굳이 연락할 거 있나 싶어서요. 생각해보면 A 말대로 제 급에 맞는 남자와 연결된 거니 묘하게 찜찜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니 정말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진짜로 A가 소개시켜준 사람을 만나는 거냐면서 그 남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여러 번 물으면서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 같다고 하니 다들 너무나 축하해주면서 A한테 그래도 얻어낼 건 얻어냈다며 다들 좋아해줬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와 제가 순탄하게만 만나온 건 아니에요. 남자친구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한동안 꽤나 힘들었거든요. 어쩌면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의 위험 부담을 껴안았을 때 남자친구가 정신적으로도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매일 술만 마시면서 이번 사업을 접으면 이제 다른 일을 시작할 힘이 남을지 모르겠다며 한탄하곤 했었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건 연인으로서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제 안에서는 이유 모를 확신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 분야에서 꼭 성공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늘 옆에서 지켜본 결과 남자친구의 마음가짐이라면 저런 꿈을 가졌다면 언젠간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해왔나 봐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내조를 자처하며 남자친구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최대한 도왔어요. 동거를 시작하면서부터요. 남자친구가 정신적으로 불안함을 토로하면 저는 아낌없는 응원을 해주며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체력적으로 힘들면 몸에 좋다는 건 다 사와서 마치 수험생 자식 먹이듯 챙겨주고요. 거의 고시생 애인을 뒷바라지하는 여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훗날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해주었다기보단 그냥 저 스스로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멋지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저는 남자친구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믿음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서 조건 없이 응원해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요. 남자친구는 매일 아침 제 손을 따스하게 맞잡고서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한 자신인데 곁에 있어줘서 이렇게 힘을 줘서 고맙다고 몇 번을 되뇌다가 출근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걸로 제 응원에 대한 보답을 받은 셈 쳤고요. 그 당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오히려 희한하게 결혼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은 살면서 여러모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생길 텐데 이렇게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걸로 삶을 버티는 의미가 충분하겠다 싶었습니다. 어떤 역경이든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 평생을 약속하는 게 결혼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남자친구가 또 한 번 거래처에서 제안을 거절당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하는 남자친구를 껴안아 주고서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할까?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어. 우리가 함께 누울 집도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필요한 건 하나씩 천천히 채워가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지금보다 더 큰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있겠다고. 그것만 약속해줘. 제 짧은 말에 남자친구는 저를 껴안고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차마 참을 수 없어 펑펑 울었고요. 우리는 비록 비좁은 방에서 영원을 약속했지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위한 사랑으로 우리 앞에 놓인 긴 세월을 채워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건지 6개월 후부터 남자친구의 사업이 갑자기 원만히 풀리기 시작하더니 사업체가 몇 배는 성장하게 된 거예요. 남자친구 말로는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서 그런 거라며 귀인 덕분에 일이 잘 풀리게 됐다는데 어떤 이유로든 저는 남자친구가 결국 끝까지 해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을 믿어줘서 너무나 고맙다며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어요. 사실 결혼식 자체가 부담이 될까봐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일이 잘 되자마자 남자친구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식을 올리자는 거니 왠지 감정이 북받치더라고요. 그동안 그게 마음이 많이 걸렸었나 보다. 얼마나 식을 올리자고 말하고 싶었을까 싶어서 마음고생했을 남자친구가 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본인보다 훨씬 마음고생했을 거라고 해주었지만요. 그래서 우린 1년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식장부터 예약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을 알아볼 때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사업이 한창 뜨기 시작한 때라고 해도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을 텐데 최고급 호텔로 식장을 잡자는 거예요. 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그동안 제가 고생한 시간과 마음을 갚기 위해서 한 번만 자신한테 양보해달라 하더군요. 어떻게 번 돈인지 아는데 이렇게 한 번에 쓰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못 이긴 척 그러자고 했습니다. 최고급 호텔인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경험이라고 생각하기로 하고요. 결혼 준비하던 기간은 정말이지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할 게 너무나 많고 선택할 게 너무나 많은데 다행히도 남자친구와 의견이 잘 맞아서 마찰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었어요. 어느새 청첩장을 돌리는 때가 왔고 A를 제외한 고등학교 모임에도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A에게는 덕분에 결혼한다며 모바일로만 청첩장을 주었고요. 그러자 A에게 곧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야, 너 결혼해? 설마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네. 그런데 설마 진짜로 이 호텔에서 한다고? 네가? 그래 뭐 축하해. 근데 원래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현금이나 옷, 가방 해줘야 하는 건 알지? 난 뭘로 해줄 건데? 아, 선물 줘야지. 내가 성실껏 준비할 테니까 그럼 내 결혼식 꼭 와줘. 오면 그때 바로 줄게. A는 탐탁치 않아 했지만 전 A가 올 거라고 확신했어요. 선물이라면 사족을 못 쓰거든요. 사실 선물을 줄 생각은 애초에 없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결혼식을 올리는지는 A가 봐야 할 것 같아서 일부러 도발을 좀 한 거였죠. 청첩장 모임 때 듣자니 A가 지금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짧게 연애하고 결혼해서 그런 건지 성격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어서 남편 쪽에서 이혼을 요구했는데 A가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며 우선은 별거로 지내고 있다고요. 그래도 친구로서 봐온 세월이 있어서 좀 딱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하지만 A가 나에게 했던 말을 또 한번 상기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보여줄 건 보여주고 깔끔하게 끝내자 싶어서 부른 거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여럿이 모여서 함께 사진을 찍는데 저더러 A 봤냐며 오늘 여기 A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전부 다 인연을 끊었으니 그게 어색한 건지 신부 대기실에 안 들어오고 바깥에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친구에게 전해 듣기로 제가 결혼식을 올린 이 호텔이 A가 평소에 엄청 좋아하고 식을 올리고 싶어 했던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여기서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의사라는 남자친구 쪽에서 반대해서 못 올렸었다고요. 그래서 자존심 센 A가 오나 안 오나 다들 궁금했는데 와서 신기하다고 하더군요. 혹시 몰라 A에게 전화를 해보니 바로 받더라고요. 너 왜 대기실에 안 들어와? 사진 안 찍어? 뭔 사진이야, 너랑 내가. 선물은 어디 있어? 그거 받으러 온 건데? 아, 미안. 깜빡하고 못 가져왔다. 그래도 이왕 온 거 축이나 하지 말고 밥 먹고 가. 여기 밥 엄청 비싼 거 알지? 이 정도면 선물이라고 쳐도 돼. 솔직히 네 덕분에 결혼했네? 고마워? 내 말에 A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식장에선 못 봤으니 곧바로 집으로 가버린 것 같았어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아마도 A는 상상도 못했을 그림이었겠죠. 저는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고 지금까지 신혼의 재미를 느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연을 적으면서 마지막 남은 감정까지 털어내버렸으니 굉장히 후련한 마음인데 이 사연을 읽어주시는 여러분도 통쾌하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네요. 이번 기회를 빌려서 A에게 고마움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권하겠습니다. 고맙긴 고마워. 그리고 정말 안녕.